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1회 9강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봅시다. 일단 뭐 행성계를 탐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구 같은 걸 찾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별 말고 그죠? 태양 같은 별 말고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별이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거 행성을 찾고 싶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럼 행성 찾고 난 다음에 뭘 뭐 찾은 다음에 뭐 어쩌려고? 생명체, 그죠? 행성계, 지구 같은 어떤 행성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인간 같은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 뭐 그래 보는 거죠, 그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뭐 행성 찾는 거 방법 네 가지, 뭐 시선 속도 변화, 그죠? 도플러 법칙,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식현상, 그다음에 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다음에 직접 관측 가능하고 요 총 네 가지입니다, 그죠? 요 네 가지 이용해 가지고 행성을 찾더라. 5강, 5, 요거는 뭐 그냥 뭐 정리하는 거네요. 정리하는 거고. 그래갖고 행성 찾습니다. 행성 찾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있을까? 핵심은 요거죠. 이거 뭐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느냐? 그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얼지 않는 상황. 그래 돼야지 이제 뭐 지구처럼 이런 어떤 별이 뭐 행성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게 어렵지 않고 요 이제 요 네 가지 방법 요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좀 시험에 좀 나오죠 이런 거, 그죠? 봅시다. 일단 뭐 외계 행성계 탐사부터 보면 크게 이제 두 단원이 있다, 그죠? 첫 번째 단원 외계 행성 탐사. 외계 행성계라는 게 태양계 밖에, 그죠? 지금 이제 태양계 안에는 뭐 다 알잖아. 수금지화, 목토천, 해, 그죠? 명성은 빼고. 수금지와 목토천해 여기까지 이제 그 밖에 있는 태양계 밖에 있는 태양 영향을 받지 않는 별 주위에 공전하는 행성을 찾고 싶다. 쉽지 않죠. 너무 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 이제 식현상, 그 다음에 뭐 중심 별의 시선 속도 변화, 이 두 개로 많이 찾나 보네. 미세 중력 렌즈랑 직접 보는 방법은 조금 약하다. 이게 여기서 많이 찾아진다는 얘기죠. 하여튼 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봅시다. 이 네 가지 방법. 일단 뭐 시선 속도 변화. 그 중심 별이 시선 속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별이 이제 가만히 있지가 않고 이놈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겁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고. 이 거리 지금 뺑글뺑글 도는 거는 이제 워낙 멀리 있으니까 우리 눈이 보기에는 뭐 이 별이 왔다 갔다 이게 회전하는 게 보이는 건 아니고 워낙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거죠. 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도 모르겠고 이 별이 이렇게 막 어떨 때는 파장이 길었다가 어떨 때는 파장이 짧았다가 뭐 이런 별이 보내는 빛이, 그죠? 어떨 때는 파장이 길었다 어떤 때 파장이 짧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도플러 효과 때문에. 도플러 효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별 자체가 이제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통 질량 중심으로 왜 회전합니까? 왜 공전합니까? 이거. 이 행성이 무거운 행성이 있는 모양이지. 행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질량 중심, 공통 질량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죠. 여기 별이 있으면 공통 질량 중심, 그다음에 여기 행성, 그죠? 여기 별이 있으면 공통 질량 중심, 여기 행성, 2-에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죠? 이게 뺑뺑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 행성이 보이는 게 아니고 간접으로 보는 거죠, 그죠? 우리 목적은 행성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이 파장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더라. 얘가 공통질량 중심으로 도는구나, 회전하는구나. 그럼 공통질량 중심이 왜 생겼느냐? 이게 지금 행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별의 시선 속도가 변하더라,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더라, 파장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행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죠? 그럼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지. 이게 무거워지면 이게 멀어지겠지. 그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이 공통 질량 중심에서 별 사이의 거리, 공통 질량 중심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럼 얘가 멀리서 회전하게 되니까, 그죠? 더 많이 가까워질 때 더 빨리 가까워지고 멀어질 때 더 세게 멀어진다. 가까이서 도는 것보다 멀리서 이렇게 회전할 때
가까워지는 거랑 시선 속도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성의 존재 확인하기가 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회전 그 공중 궤도 면 이거 이 원의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원의 면, 원의 면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수직으로 돈다. 이 지금 이 여기서 보는 어떤 것과 이 사람과 그죠? 이 수직으로 뺑글뺑글 돌고 있으면은 별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 돌면 그죠? 그러니까 행성의 공중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수직이다. 그러면은 별은 가까워지지가 않죠. 그죠? 멀지도 않을 거고 도플레어가 나타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반드시 기울어진 채로. 그러니까 나란하면 좋은데 나란하지 않더라도 어떤 각도가 좀 있어줘야지. 완전히 수직으로 뺑글뺑글 돌면 별의 속도 변화가 안 느껴진다. 그죠? 그러면 행성 존재 확인이 어렵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별과 행성의 공전에 따른 어떤 중심 파장 변화. 이거 봐봐. 별이 여기 중간에 있어. 이거 여기 이렇게 돌고 있고 행성은 바깥쪽으로 돌고 있죠. 왜냐하면 공통 질량 중심에서 별은 더 가깝죠. 행성보다, 그죠? 이렇게 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별, 공통 질량 중심, 행성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여기 좀 행성이 여기 있고 공통 질량 중심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일직선상에 있다. 그죠? 행성과 공통 질량 중심, 그 다음에 여기 별은 일직선상에 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일 때, 요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일 때 별이 지금 요렇게 회전하니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빛은 파장이 짧아진다. 여기 있을 경우에 별은, 여기 있을 경우에 별은 멀어진다. 그죠? 파장이 길어진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가까워질 때 파장이 짧아진다. 여기 이제 도플레어가 고 이제 시선 속도는 우리 눈이 이렇게 보니까 시선 속도 방향은 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별이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시선 속도 방향의 반대다. 그죠? 파장이 짧아지니까 청석편이라 하는 거고 길어지면 적석편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좀 꼼꼼히 봐야 돼요. 움직이는 거랑. 가끔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행성과 이제 별의 위치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죠? 문제도 봐봐요. 나오잖아, 이런 거. 섞어서 나옵니다. 좀 쉽지 않게 나와요. 어렵습니다, 이런 거. 그죠? 좀 봐야 되고. 2022년 11월 수능이네. 더 넘어가서 식현상 봅시다. 식현상. 일단 뭐 식현상은 식이다, 식. 그죠? 식이 뭡니까? 뭐 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별이 있으면 일로 이제 식 지나가는 거지. 행성이, 그죠? 뺑뺑 돌다가 이렇게 식 지나가는 거지. 예. 이런 거 좀 잘 봐야 되죠. 이런 거 이제 거리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부터 딱 닿는 순간부터 밝기가 조금씩 깎아먹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다 돌았어, 그죠? 완전하게 다 돌았어. 그러면은 싹 다 가려지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계속 이제 같은 밝기겠죠. 까만 점 하나가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요즘에 도달하고 점점 까만 점이 이제 줄어들겠지, 그죠?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정상적인 밝기로 보여준다. 이런 거, 그죠? 이런 또 순간순간 요점 요런 점들 중요한 점들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이제 앞면을 지나갈 때 중심부에 이제 별의 일부가 가려지더라.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내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행성 반지름도 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속도랑 뭐 거리, 그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아니면 뭐 거리는 속도, 시간, 그죠? 그런 공식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거, 이 자전 속도라든지, 공전 속도, 이 별의 행성의 자전 속도라, 공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 별의 공전 반지름, 별의 공전 반지름이 아니라 별의 전체 반지름,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 나오겠지,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란할 때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별과 이제 행성의 어떤 그 공전 그 궤도면이 우리 그 인간 관측자 시선 방향과 이제 수직이 되면 안 가리겠지, 그죠? 수직이 되면 이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어떤 수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가리고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 가려진다니, 식이 안 나타나죠.
그죠? 공중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아니면 나란할 때가 가장 좋고 일정 나란할 때네. 예, 이렇게 나란할 때 완전히 그 센터를 지나가잖아요, 그죠? 센터를 돌파하겠지. 이렇게, 그죠? 그런 얘기. 이것도 뭐 문제 내려면 어렵게 내죠, 그죠? 이거 봐요. 아, 이거 2022년 11월수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20번. 뭔지 수학 문제야 이거는 뭐. 너무 어려웠다. 마지막 문제긴 하네. 예, 그죠?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보고, 그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또 넘어가서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것도 뭐 알죠? 보면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뒤에 있는 별, 뒤에 있는 별, 이 밝기 변화가 뭐냐? 뒤에 있는 별이에요. 뒤에 있는 별. 이 별이 아니고 이 별이 이 별. 그 지구에서 이제 시선 속도,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 별이 이놈이 지나가는 거야. 별 A가, 그죠? 근데 이 별 A가 행성을 달고 있네. 예. 그러면은 이게 쭉 이제 이놈이 지나가면서 밝아지다, 이 지나가면 이게 빛이 이렇게 그냥 보통 밝기였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별 B에서 이렇게 그죠? 지구로 이제 빛을 쏘는데 빛이 오잖아요. 근데 요놈이 씩 지나가. 그러면 이제 빛이 여기, 별이 여기 있으면은 별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게 뭐 막히고, 이래 가던 빛은 이렇게 가지 않고 쭉 직진하지 않고 꺾여 버리는 거지. 빛이 꺾이나요? 꺾였지, 그죠? 이게 중력 때문에 그런, 중력 때문에. 빛이 휩니다. 휘어요, 그죠?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 또 빛이 이 빛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쭉 나가지 못하고 중력 때문에, 그죠? 휘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은 빛이 평소보다 2배로 오네, 그죠? 평소보다 이 빛도 오고 이 빛도 오기 때문에 2배 가까이 온다. 세졌지, 그죠? 더 밝게 빛나겠지. 밝기가 환해진다는 얘기지, 그죠? 평소 밝기보다 세졌다. 이게 왜 이러냐? 뭐 중력 렌즈 현상, 그죠? 근데 이놈의 별이 이제 행성을 달고 있어. 그러면은 행성도 마찬가지겠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겠지, 그죠? 삐죽 튀어나오는 거지, 그죠? 이놈이 여기 별 A 자리에 오는 순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 이 빛은 별 B에 이제 밝기다라는 거 좀 잘 봐야 되고, 별 A의 밝기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별 A가 행성을 달고 다니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타나기 어렵겠죠, 그죠? 뒤에 별 B가 있어야 되고, 별 A가 그 합을 지나가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나타나기가 좀 드문 경우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두 개의 다른 거리가 다른 두 개의 별이 이제 같은 시선 방향에 딱 있었어. 그죠? 우연히 딱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뒤에 별의 별빛이 앞쪽 별의 이제 중력에 의해서 미세 굴절이 되고 휘면서, 그죠? 뒷별의 밝기가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별비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겁니다. 일로 이제 쭉 가야 될 빛이 꺾여가지고 내려오고, 일로 쭉 가야 될 빛이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진다, 그죠?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변한다. 여기 추가적으로 변했죠, 그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수직일 때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뭐 행성의 공정궤도면과 공정궤도면 이놈 공정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제 수직일 때도 상관없지, 그죠? 이 원, 그죠? 이 공정궤도 이 원과 지구에서 보기에 이 시선 방향과 수직이라도 상관없지. 왜냐하면 공간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죠? 이놈이 이게 3차원으로 이게 좀 뒤쪽에 있든 앞쪽에 있든 상관없지. 어쨌든 이 별 B의 이제 시선만 가리면 되니까. 행성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주기적 관측이 불가능하죠. 드물잖아, 이런 현상. 그래? 이런 경우가 잘 없지. 별 A가 이제 별 B 앞을 지나가는 경우가 좀 잘 없다. 잘 없겠지. 그럼 이제 직접 관측하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가리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중심 별은 빛나는 거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행성은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잡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에서, 그죠? 잡힌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죠. 가시광선은 좀 많이 못 보내고 대부분 이제 적외선으로 보내는 거니까. 야, 적외선 잡으려면 이거 카메라 성능이 좋아야 되겠고, 그죠? 작은 빛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외계 행성계의 거리가 좀 가깝고 가까워야 좀 잘 보이겠지. 그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이 좀 크고 그래야 뭐 적외선을 조금 많이 보낼 거니까. 행성의 표면화도가 높을수록 적외선의 세기가 세지니까 그때 이제 확인하기 쉽게 된다. 그래?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놈이 너무 밝으니까 가려야 돼. 예, 가려야 돼. 싹 가려갖고 이건 이제 없는 것처럼 해야지. 예. 가려버리면 요놈만 적외선을 쫙 뽑아내겠지. 요놈이 적외선이 이제 그때야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지. 그죠? 너무 밝은 거 옆에는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이게 너무 밝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거 가리면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다. 그죠? 총 4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별의 시선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그 다음에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 다음에 직접 보는 거. 총 4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별 A가 있고 지구가 있고 별 B가 이제 이렇게 쑥 지나가네. 행성 P가 이렇게 돌고 있고, 그죠? 예를 들어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뭐 미세 중력 시선 속도 변화, 그죠? 이런 거. 그거는 별 A랑 상관없이 별 B와 행성 P의 관계겠지, 그죠? 그러니까 별 B와 행성 P 사이에 미세 중심. 공통 질량 중심, 그죠? 공통 질량 중심이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별 B도 뭐 조금이나마 회전을 하게 되니까 회전하면서 지구에 가까이 올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다. 회전하면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식현상은 행성 P가 이렇게 가리는 거지. 지구와 별 B 사이에 이렇게 가리는 게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A와도 관계가 있죠, 그죠? A를 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확 밝아졌다가 또 어두워졌다가, 그죠? 행성 P가 또 이렇게 지구와 별 A 사이에 있으면 행성 P가 또 우연히 여기 앞에 딱 있는 순간 마찬가지로 별 B가 갑자기 확 밝아졌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거, 별의 밝기 변화,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이거와 관계되고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은 요거와 관계된다, 그죠? 그런 얘기하고. 또 넣읍시다. 이거 뭐 여러 이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으로 발견한 행성들, 그러니까 방법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 방법마다 잘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잘 잡는 경우가. 수천 개 찾았대요. 많이 찾았네, 외계 행성을. 그러니까 더 있겠지. 훨씬 더 많겠지, 그죠? 태양만 해도 지금 행성이 붙어 있는 게 몇 개야, 그죠?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별 하나당 뭐 수금지가 억도 천여 명 정도 있다면 5개씩 있다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수천 개 가지고는 택도 없지. 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면 질량이 좀 커야지 잘 잡힌다. 질량이 커야 잘 잡힌다. 시선 속도 변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1이구나. 지구가 1이고 질량이 여기네. 대체로 여기서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질량이 크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왜 큽니까? 행성의 질량이 크면은 왜 큽니까? 이거 봐봐요. 질량 중심이 크면은 이게 별이고 이게 지금 1이고 이거 1-잖아요, 그죠? 행성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질량이 크다고. 그러면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 쪽으로 좀 갈 거고 이놈은 공통 질량 중심에서 좀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크면, 이게 질량이 크면, 이게 고정됐다고 보고, 고정된 상황에서 이게 질량이 크다고 보면, 그죠? 공통 질량 중심에서 이제 별이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더 큰 어떤 그 궤도로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정 궤도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세게 가까워지고, 더 세게 멀어질 거니까, 그죠? 그러면 도플러 효과가 더 세게 나타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더 세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행성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게 되면 질량이 더 클수록 더 쉽게 잡아낸다. 잘 잡히더라. 근데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하면 더 많이 찾아내겠지. 식현상 이용 같은 경우에는 식현상을 이용할 때 공정궤도 반지름이 좀 작은 거야. 식현상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다. 행성에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자주 가리겠지, 자주. 그죠? 이 공정궤도 반지름이 멀면 어떻게 돼요? 한참 뒤에나 이렇게 싹 가리고
또 한참 뒤에 또 다시 또 이렇게 가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공중궤도 그 반지름이 작으면 왔다리 갔다리 계속 뱅글뱅글 돌면 계속 가렸다가 또 가리고 사라졌다 또 가리고 또 사라졌다 또 가리고 이렇게 또 가리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멀면은 공중궤도 반지름이 멀면은 아주 멀리 갔다가 잠시 조금 가리고 또 멀리 갔다가 잠시 조금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성의 공중궤도 반지름이 작아야지 잘 잡힌다. 그죠? 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지름이 작을수록 잘 잡히더라. 공중궤도 반지름이 시간이 작을수록 잘 잡히더라. 그죠? 지구가 1이라 치면 작네. 그죠? 지구보다 작다.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요건 이제 공중궤도 반지름이 크다. 공중궤도 반지름이 크다. 미세중력 렌즈 세모. 여기 있네. 그죠? 이쪽에 있네. 이게 왜 그런가? 공중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그로 잘 잡히더라. 미세중력 렌즈 현상. 공중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별과 별 A와 좀 많이 떨어져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놈의 짝대기가 이거 좀 볼록 튀어나오는 이 값이 이쪽으로 좀 안쪽으로 이쪽으로 쏠릴수록 별로 효과가 안 보이겠죠. 이 정도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별의 밝기가 이만큼 튀어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더 커지진 않을 거라고. 그죠? 왜냐하면 이 별 B의 밝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별 A가 지나가든 뭐 행성이 지나가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놈이 짝대기가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조금 이렇게 볼록 나와봐야 별로 표도 안 나죠. 그죠? 이 짝대기가 멀면 멀수록 바로 잘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판단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잘 잡힌다. 그죠? 공정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잘 잡힌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이 이제 대부분 목성과 질량이 큰 걸 잡았다. 그러니까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목성은 아주 크죠. 그런 것만 좀 잡았는데 요새는 이제 지구형 행성을 뭐 땅덩어리 단단한 거 그죠. 고체 지구. 이 목성은 기체잖아요. 기체.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거. 목성 찾아봐야 소용없고, 그죠? 기체형 찾아봐야 소용없고, 좀 단단한 거 지구처럼 또 뭐 딱딱하게 뭐 있어야지. 달 뭐 이런 거, 금성, 화성 이런 것처럼 좀 고체형의 행성을 찾아야지 뭐 좀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기가 좋을 거니까. 그 목적은 외계 생명체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생명체 없어도 뭐 연구에 도움 되겠지만 어쨌든 생명체를 찾는 게 이제 핵심이니까 이게 제일 목적이죠. 제일 궁금한 거 이거잖아요. 그죠? 외계인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거 쭉 찾는 거 봐봐요. 많이 찾네. 그죠? 쭉 올라오네. 이때는 기술이 좀 부족할 때였고 이제 뭐 온갖 뭐 장비들 띄우고 우주에 막 제임스 웹 망원경도 띄우고 하니까 잘 잡히는 잘 찾네. 그죠? 계속 더 많이 찾을 겁니다. 지금 앞에 거 이제 설명한 거 다시 또 그림을 다시 또 그려놨네. 직접 관측할 경우에는 이제 그 공정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질량도 크고, 그죠? 지구보다 공정궤도 반지름이 크죠? 크고, 질량도 훨씬 크네. 직접 관측하는 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죠?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이 클수록, 또 이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지구랑 비슷하거나 지구보다 작을 경우에는 적외선 양이 작잖아요. 그죠? 잘 안 잡히지. 그러니까 훨씬 커야지 잘 잡힌다. 적외선을 많이 내뿜어야지 잘 잡힌다. 그죠? 이렇게 잡히고, 여기 직접 관측했을 때 이렇게 잡히고, 그다음에 식현상은 공중궤도 반지름이 짧아야 되겠죠, 그죠? 짧고 공중궤도 반지름이 짧고 지구보다 좀 질량이 좀 커야지, 좀 덩치도 커야지, 크고 많이 가려야지, 그죠? 많이 가리고 빨리 가리고, 그죠? 그래야지 식현상에서 잘 잡히더라.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질량도 크고 공중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을 경우에 잘 잡히더라. 뭐 물론 여기도 많이 있겠지.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기술로는. 그다음 도플러 효과, 시선 속도 변화. 얘도 마찬가지. 질량이 크네. 반지름은 그 영향을 안 받는 모양이네. 그죠? 하여튼 질량이 크는 순간 뭐 공중궤도 반지름이 커지겠지. 그죠? 행성의 공중궤도 아니지. 행성의 공중궤도 반지름 작아지겠지. 그죠? 질량이 커져버리면. 그러니까 이 도는데 이 별 B와 행성 P가 이렇게
별비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지. 별비와 행성 P를 봤을 때 별비와 행성 P의 공통 질량 중심이 뭐 별비 안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 그죠? 아니면 뭐 바깥쪽에 좀 있다 하고 가정하면, 그죠? 별비와 행성 P의 공통 질량 중심이 바깥쪽에 있다고 봤을 때 이놈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별비와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커진다. 그러면 행성 P는 공중궤도 반지름이 작아지겠네, 그죠? 그런 것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공중궤도 그죠? 작은 경우 이때는 질량이 크겠다. 그죠? 어쨌든 많이 찾았네. 도플러 효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찾아내는 게 식현상과 도플러 효과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찾았다.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보고 이제 2단원 넘어갑시다. 2단원 이제 생명체를 찾읍시다. 생명체를. 그죠? 행성을 찾았으니까 생명체를 찾읍시다. 외계 생명체 탐사 봅시다. 요거는 이제 생명체를 찾는 거야. 그죠? 생명체를 찾는 거다. 그죠?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지구형 행성을 찾아야 돼. 그 기체형 행성, 목성형 행성 찾아봐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지구형 행성이 돼야지 땅 위로 걸어 댕기는 아니면 물 속에 뭐가 있든 간에 어쨌든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체, 목성 이런 데 좀 살기가 어렵지 않나. 그죠? 딱딱한 어떤 땅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거니까. 어떤 식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중심별의 이제 밝기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측정해 가지고 행성의 반지름, 요걸 이용해 가지고 행성의 반지름 측정. 이거 뭐야? 식현상에 대한 얘기네. 지구 행성 찾는 데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자세하게 나와 있네. 속도도 나와 있고, 그죠? 공전 속도, 행성의 반지름, 행성 반지름입니다, 그죠? 스몰 r. 그다음에 행성의 위치가 1일 때 시각, 2일 때 시각. 이 행성의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네, 그죠? ER이 지름이잖아요, 그죠? ER이 지름이고, 거리네, 거속시네, 그죠? 거속시.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거. T2에서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의 시간. 1의 상황에서 2의 상황으로 갔을 때 시간. 그때 시간에다가 요 속도를 곱해주면, 그죠? 공정 속도를 곱해주면 이 행성의 반지름이 나온다. 지름이 나온다. 이런 거. 어쨌든 지구형 행성을 이렇게 탐사한다. 지구형 행성은 이제 표면 암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목성형 행성은 살 수가 없다. 그죠? 살 수가 없다.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목성 기체이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 이용해가지고, 질량 추정이 가능하다. 도플러 효과 이용하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공통 질량 중심과, 그죠? 공통 질량 중심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별이 큰 회전을 하더라. 그죠?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잘 잡힌다. 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질량을 추정할 수가 있다. 크다 작다를 추정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식현상 이용해가지고 이제 별의 이제 행성의 반지름 이렇게 추정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행성의 어떤 질량이라든지 반지름이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그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 별의 이제 시선 속도 변화로 이제 행성의 질량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현상으로 별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같은 얘기네. 행성의 밀도는 이제 목성형 행성과 암석형 행성 이제 구분한다. 그럼 당연하지. 밀도가 이제 지구형 행성이 더 크죠. 기체형 행성보다 밀도가 더 빡빡하게 모여 있잖아,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어쨌든 또 외계 생명체는 이제 이런 거다. 지구가 아닌 공간에 사는 생명체. 그 다음에 생명체와 같이 이제 지구 생명체와 같이 탄소를 기본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탄소가 막 결합하기가 좋아요. 그죠? 결합하기 좋아가지고 다양하게 결합하고 복잡하고 이런 화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마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 생명체가. 그죠? 탄소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탄소가 핵융합했어도 이제 헬륨 핵융합 되면 이제 탄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가 흔한 거야. 흔하지. 수소 헬륨이 제일 많고, 수소 헬륨이 가장 많고, 근데 탄소가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만큼 또 흔한 게 탄소다. 그래도 탄소가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도 생명체도 탄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인간처럼. 그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도 전부 다 유기체. 그죠?
그런 것도 보면 이제 거의 탄소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죠? 봅시다. 이제 생명 가능지대 이게 핵심이죠. 이 단원에서는 생명 가능지대 이게 핵심입니다. 물에 이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 이게 얼어 있으면 소용없어. 액체로 되어 있어야 돼. 액체로. 그죠? 생명 가능지대를 보게 되면 태양계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야.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지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금성, 화성. 나중에는 이제 화성이 들어가겠네. 예. 그래갖고 이제 화성을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냥 다 기체로 변하겠지. 뜨거운 공간이니까. 그죠? 뜨거워져 가지고 지구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이제 수증기로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죠. 그때 화성은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물이 녹아 가지고 지구처럼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뭐 행성이 될 것이다. 그죠? 주결성이 있던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지고, 광도가 커지면 이 생명 가능지대도 별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폭도 커진다. 폭도 커지고 거리와 폭이 커진다. 중심핵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빨리 태우고 광도도 커지기 때문에 더 커진다. 그죠? 당연한 얘기고.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지금 현재 이렇네. 야, 이게 지금 간당간당하네. 간당간당해도 10억 년 후구나. 그죠? 우리랑 상관없네. 어쨌든 뭐 이게 다 돼가네. 한 10억 년밖에 안 남았네. 그죠? 그러다가 10억 년 후, 10억 년 후부터는 지구상에 있는 물이 다 수증기로 변하겠구만. 그럼 이제 화성에서 이제 그나마 좀 살 수 있겠네. 그죠? 태양의 진화함에 따라 이제 태양이 이제 그 광도가 커지고 생명 가능지대도 점점 좀 멀어지고 폭도 커지고 지구의 미래 한 1억 년 후부터 1억 년? 10억 년 아닌가? 이게 좀 이상한데. 10억 년 후 같은데. 오타 같은데. 그죠? 일단 10억 년 후부터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나게 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물이 이제 기체로 되는 거지. 기체로. 그죠? 그 얘기고. 수능에 봐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명 가능지대에 언급이 나올 겁니다. 2022년 11월 수능이네. 주결성이고 이런 거. 이건 문제가 어렵진 않았네요. 그죠? 또 넘어가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물이 존재하는 건데 그 물이 액체로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 막 이산화탄소도 녹아 있고 뭐 온실 효과가 더 적절하고. 그죠?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다. 그다음에 이제 물의 특성. 물이 중요한 거죠. 물이. 이게 액체로 딱 있어가지고 연료용량도 크고 많은 열을 보존할 수 있고 또 많이 녹고. 그죠? 아주 그냥 좋은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액체로 되어 있어야 돼. 그다음 대기 역할. 대기도 중요하죠. 자외선 차단. 그죠? 자외선은 성층권에 있는. 그죠? 성층권에서 막죠. 성층권에서. 오존이 막는 거죠. 오존이. 그죠? 오존이 자외선을 막더라. 태양풍은 태양풍. 우주선은 누가 막습니까? 지구 자기장이 막죠. 지구 자기장이.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자외선을 막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그죠? 뭐 좀 봐야 되고. 지구 자기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기장 얘기가 있네. 봅시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 조건에서 그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고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돼. 그죠? 대기가 있어야 되고. 이건 대기는 뭐 물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존재하면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공기도 산소 공급되고 그죠? 광합성이 일어나가지고 산소 공급되고 이제 그 산소가 이제 오존층 만들고 하면 자연스럽게 육상 생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게 핵심인 거지. 이게 핵심이다. 그다음 자기장도 있어야 돼. 그죠? 지구 중간에 철덩어리가 있는 철덩어리. 그죠? 철덩어리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을 막아준다. 그죠? 자외선 막는 게 아니에요. 이 자외선 막는 거 아닙니다. 자기장이 있다 그래고 자외선은 들어옵니다. 자기장이 있어도 자외선은 들어와요. 그죠? 오존에서 막는 거지. O3가 막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 가능 지대에서 오랫동안 또 머물러야 돼. 너무 이제 이게 다 모든 조건이 갖췄다 하더라도 주기율성이 이제 중심 질량이 커가지고 빨리 타버리면 안 되고. 그죠? 천천히 타지. 천천히. 그러니까 머무는 기간이 좀 길어야지만 좀 이래 좀 진화도 하고 뭐
고등 동물이 이제 그 만든 고등 생명체가 나오는 거지. 생명 가는 길에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제 주기혈성이네.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빨리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죠? 수명이 낮아진다. 이쪽으로 갈수록 다 좋아지는데 온도도 높고,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다 커지죠. 온도도 높고, 질량도 크고, 연료 소멸도 크고, 광도도 큰데, 문제는 수명이 짧다. 그죠? 뭐 그런 얘기고. 별거 없고. 그 동주기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별과 행성이 이제 너무 가까울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죠? 별의 질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행성이 동주기자전을 하게 되더라. 공전 주기와 행성의 자전 주기가 같아. 지금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이 모양이죠. 그죠? 달이 지금 동주기자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별이 아니지만, 어쨌든 달이 그냥 되게 가까이서 붙어가지고 뺑글뺑글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너무 가까우면 동주기자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면만 보이는 거, 한 면만. 달이 여기 있어도, 여기 사방팔방 여기 있어도 뺑글뺑글 돌아도 지구에서 보면 계속 이제 뒤쪽은 안 보이고 계속 앞쪽만 보이는 겁니다. 앞쪽만. 응? 앞쪽만 보여. 뒤쪽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죠? 안 보이는 거야. 몰라. 그죠? 지금 뭐 달 뒤쪽을 뭐 찍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금 뭐 어떻게 될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행성을 뭐 어떤 인공위성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보면 계속 달은 한 면만 보이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주기자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밤과 낮의 변화가 없겠지. 낮은 놈은 계속 낮일 거고 뒤쪽은 계속 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 경계 부근에나 좀 살란가? 그죠? 이쪽 이 바라보는 쪽 이 별이니까 지구 아닙니다. 그죠? 별이 계속 이제 별이 보이는 부분은 계속 이제 낮을 거고 안 보이는 부분은 계속 밤일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온도가 낮아가지고 근데 낮은 지역은 너무 뜨겁고 이 뒤쪽 밤인 지역은 너무 차갑고 이 경계 부근에는 뭐 좀 액체의 물이 좀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근데 범위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보냅니다. 그죠? 세티, 그죠? 뭐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려고 뭐 전파를 보내보고 뭐 전파를 보내면 외계인 놈들이 그걸 확인하고 우리한테 또 다시 또 전파를 보내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전파를 보내고 앉아 있어요. 계속 지금도 감시 중이죠. 그죠? 뭐 오는 거 없나, 전파 오는 거 없나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탐사선 보냈죠. 그죠? 로제타. 야, 이거 그 해성에다가 로봇을 얹어놨네. 예? 이거 봐봐, 이거 보냈잖아요. 그죠? 야, 이거 봐봐. 이 해성에다가 이 로봇을 보냈다고. 야, 성분 분석하고. 이제 화성에다가 이제 그 큐리오시티 보냈죠. 그죠? 이거 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니 뭐 말은 많던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뭐 사진 보내고 있고 한대요. 로제타와 이제 큐리오시티 이런 걸 탐사 로봇을 보내서 사람이 갈 필요 없죠. 이제 로봇 보내면 되지. 달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봇 보내면 되지. 그 외계에 생명체가 혹시나 있나 위에 땅에 뭐 화성에 뭐 있나 싶어가지고 보는 거지. 뭐 돌 밑에 뭐 벌레 같은 거 있나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는 연구하는 방법은 빛밖에 없죠. 빛. 그죠?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것처럼 이제 가까울 경우에는 이런 게 뭐 화성이나 뭐 금성이나 뭐 그런 거에는 이렇게 직접 로봇을 보낼 수 있겠지만 외계 뭐 태양계 바깥에는 방법이 없어요. 빛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기파로 안 보이는 거는 뭐 아무 물질도 안 보이니까. 그죠? 전자기파로 이제 안 잡히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전자기파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어떤 그 암흑 물질이 있지 않을까 뭐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있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지. 하여튼 케플러 망원경 이런 거고 테스 망원경
뭐 줄줄이 안. 지금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 이걸로 이제 보고 있죠. 그죠? 성능이 더 좋은 거. 앞으로 더 좋은 어떤 성능, 더 좋은 게 나오겠지. 망원경. 여기까지 끝인가?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